사회부 사건팀과 함께하는 동분서주 오늘은 스튜디오에 정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유진 기자,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아서 이제는 집회가 여러 것들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뭐 충돌도 있고 그랬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먼저 일주기인 4월 16일에는 서울광장에서 4.16 약속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6만 5천 명, 경찰 추산 1만 명이 참석했는데요.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300명도 들어갔습니다. 17일에는 가장 큰 불꽃 이미지로 기네스북에 도전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촛불로 거대한 형상을 만드는 건데요. 4,475명이 촛불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인도에서 세워졌던 원래 기록을 깨고 새롭게 기네스북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18일에는 세월호 일주기를 맞은 첫 주말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이 서울광장에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누각에서 유가족 10여 명이 연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중단하고 그쪽으로 행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차벽에 막혀서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정유진 기자가 이제 집회 현장도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쌓인 건지 아니면은 그 집회에서 조금 수위가 좀 높은 반정부 구호들도 나왔는지 어떤 게 주였는지가 좀 궁금한데 현장에서 봤을 땐 집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6일과 비교하면 18일 날에는, 그러니까 16일에는 10여 명이 연행이 됐고, 예. 18일에는 100명이 연행이 됐는데, 예. 그 사전에 했던 행사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쪽, 그러니까 유족들을 만나러 광화문 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차벽에 이제 막혀 있었고, 경찰이 이것들을 진압하다가 보니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의 감정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차벽 문제를 두고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조금 감정이 격앙됐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충돌했을 때 어떻게 왜 충돌이 일어났죠? 충돌한 이유는 광화문 누각 쪽에 유족들이 있었는데 예.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광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가 차벽으로 가로막혀서 그냥 행인들 자체도 근처에서 그냥 행사가 있었던 일반 예. 행인들도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립무원으로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해서 20분을 걸어서 다른 지하철역으로 가서 다시 광화문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네. 다시 돌아가서 겨우 도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경찰이 이제 너무 심하게 막았던 게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과정에서 감정이 많이 상했고 그래서 폭력적으로 많이 예.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이제 광화문 광장이나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하려고 했고 당연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청와대 행진을 막기 위해서 차벽을 쌓았는데 집회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차벽치고는 지나치게 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쌓이고 감정이 격앙됐다 이런데 뭐 경찰이 체류액을 살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물대포와 체류액도 살포를 했는데요. 네. 16일 같은 경우에는 캡사이신이 들어간 체류액을 사용을 했고 18일에는 물대포와 캡사이신이 섞인 이제 체류액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강경하게 하다가 보니까 연행자가 100명이 생겼고 일부 시위 집회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차벽으로 세워놓은 버스를 흔들고 유리창을 깨고 그 버스 위에 올라가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일부에서는 경찰의 진압이 조금 도를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행진을 시작하기 전부터 유족들이 농성하고 있던 광화문 앞에 차벽이 쳐졌거든요. 예,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사용한 것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고요. 16일에 캡사이신이 사용된 것을 보고 국제 엠네스티가 체류액 등이 특정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평화적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살포가 됐고 국제 기준에 위반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 차벽도 헌법재판소에서 예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당시 분위기를 보면 이제 MB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 광화문 광장에 있었던 시위 분위기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저런 집회가 좀 앞서는 제가 이제는 도를 넘은 집회였다, 과잉 진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을 넘은 집회였다 이렇게 좀 집회 참가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경찰도 이제 강경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을 넘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경 버스를 파손을 하거나 네. 과잉해서 흔들고 예. 또 그 버스 위에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과했다고 볼 수 있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미리 차벽을 세우고 막을 생각, 먼저 해산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을 두고 네. 그곳에 이제 투입이 됐다는 게 서로 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은 뭐 연행자들을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연행자가 18일에는 100명이 나왔는데요. 네. 이 중에 유가족은 21명입니다. 그런데 유가족 포함해서 28명은 네. 지금 석방이 된 상태고 68명이 남아있는데 경찰이 이제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아직 석방되지 않은 68명 가운데 일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를 두고 이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평가가 이제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고 사회 갈등은 어쨌든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집회는 예정이 돼 있죠? 예, 당장 오늘도 작은 규모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주기 추모 탄압을 규탄하고 시민 피해 상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18일 피해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18일 날 집회가 끝나면서 마무리 발언에서 그 주최 측이 24일, 25일에도 함께 전진하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24일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또 25일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어서 더 큰 충돌과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회부 정유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